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새로운 보석 방식이 도입되는 겁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살 김모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그때까지 치매를 앓는 86살 노모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김 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노모를 돌보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속 피고인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달리 스마트워치 형태의 팔찌를 착용하게 되는데 보호관찰관과 연락할 수 있고 철심이 박혀 있어 쉽게 절단할 수 없는 데다 훼손할 경우 즉각 경찰이 출동합니다. 당사자나 가족, 고용주 등이 전자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전 조사를 거쳐 보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구속 재판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석 허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물론 포화 상태인 교정시설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국가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을 많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국가 입장에서는 교도소 과밀구금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하지만 전자발찌 제도처럼 관리 부실에 따른 부작용이나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인에 대한 보복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보호관찰관은 물론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상태 보석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관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그렇게 되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법무부는 33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가 전혀 없었다며 전면 도입을 위해 보호관찰관 100여 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보석이 피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정착할지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로 사고 우려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